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AI 수요 지속을 증명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 후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7월 중국 판매량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경기 침체와 엔캐리 청산 우려감이 완화하며 이틀째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이래 최악의 변동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3.7% 급락했는가 하면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한때 100% 이상 급격한 스파이크를 치며 4년 내 최고점인 65선까지 터치했죠. 격변의 5일 롤러코스터 라이드가 끝난 후 돌이켜보니 S&P 500 지수는 결국 주간 기준 약보합 마감, 폭락 직전 제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 같은 폭락은 경기 침체 공포와 AI 거품 우려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국내 서학개미들 역시 R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M7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엔비디아 주식을 약 1,600억 원, 애플의 주식은 약 1,300억 원 판 건데요. M7 순 매도 금액은 도합 4억 3,618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추가 상승이라는 기회비용을 떠안고 빅테크주들을 매도하는 것이 맞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죠. 주말 사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부 빅테크주들의 현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며 Buy the dip, 저점에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매수 리스트에 포함된 종목으로는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수요가 아닌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장기 모멘텀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 나타나는 모든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7월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7% 늘었습니다. 이에 RBC는 매수 레이팅과 함께 목표가 224달러를 제시했고 주가는 정확히 200달러 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니콜라는 매출이 104% 급증하며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고 손실폭도 예상보다 적었는데요. 업황 위축 국면 속 나온 뜻밖의 호실적에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주가는 8.2% 급등했습니다. 실적 악화로 위기에 직면한 인텔은 내달 예정돼 있던 대대적인 연례 행사 인텔 이노베이션을 내년까지 연기한다 발표하자 3.8% 급락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니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매출 급증 효과로 전날 10% 급등에 이어 5% 추가 상승했습니다. 엘프뷰티는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에 2분기 가이던스 상향까지 발표했으나 성장률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평가와 함께 4년 내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기대 이하의 매출을 발표하자 38%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TSMC의 실적 소식입니다. 대표 반도체 파운더리 기업인 TSMC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칩 수요 강세에 힘입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7월 매출액은 한화로 약 10조 8,152억 원, 전년 동월 대비 44.7% 상승, 전월 대비로는 2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누적 매출액 역시나 전년 대비 30.5%나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3분기 매출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긍정적인 해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TSMC는 엔비디아와 AMD의 칩 제조업체로 이 해당 기업의 실적이 AI 수요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TSMC의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AI 칩 수요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신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주가 연이어서 매도세 이어가면서 이 기술 잠재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려감을 내려두기에 아주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TSMC는 실적 발표 이후 공정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나노와 5나노 각각 8%대의 가격 인상을 결정한 건데요. 이러한 부분은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마진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을 5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수요가 확실하게 보여졌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공급 또한 이슈로 보여집니다.
이에 TSMC는 패키징 기술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코어스 생산을 올해 말까지 2배가량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생산 확대 의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태양광 기업들의 파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태양광 기업 중 하나로 꼽히던 썬파워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태양광 기업의 파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며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용량은 14%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슈, 최대 태양광 발전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보조금이 삭감되며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태양광 산업은 미국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받을 만큼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대선 후보가 에너지 정책에 특히나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죠. 해리스 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최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러스트벨트 지역 핵심 경합주 3곳에서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해리스가 트럼프를 완전히 앞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변화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여집니다. 이에 수혜주 찾기도 이슈일 것 같고,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될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에너지의 변화가 두드러지겠죠. 반재생 에너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관세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된다라는 포인트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선의 흐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힘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글로벌 시장 상품 가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4흘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WTI는 0.65% 상승하며 76.8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금값 역시나 재차 반등세 이어갑니다. 6.03% 상승하며 2,430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5.65% 하락한 58,483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거 인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56,000달러가 다시 한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간 국채금리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은 누그러지며 10년물 국채금리 3.94%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